안녕하세요. 송산 주식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그렇게 쌀쌀하진 않고 좀 상쾌한 바람? 뭐 이렇게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좀 추워야 겨울인데 올겨울 꽤 춥다고 그러죠. 근데 아직은 그런 감이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당선이 됐다고 미국 언론에서 나왔죠. 하지만 이 당선됐다는 거랑 당선 확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당선 확정이 되면 정부에서 사무실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경호 인력도 붙여주고 라고 그 인수위에 대한 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인력에 대한 임금도 전부 정부에서 줍니다. 근데 아직은 당선이 됐다고는 하나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성전도 있고 또 선거인단 투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다 돼야 비로소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이제 확실히 당선이 된 거죠. 그렇지만 지금 미국 언론들은 당선됐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확정이 나야 모든 부분에서 좀 전체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불안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이 소송에 대한 증거라든가 이 뭐 불법 선거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오늘은 조 바이든 예전에 코인데스크 기사를 인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트럼프가 됐든 조 바이든이 됐든 비트코인은 이 호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조 바이든이 됐을 때 이제 당선이 거의 확실하니까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챙겨보려고 그래요.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금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이라든가 부동산, 공중보건, 유급휴가, 노후인프라 개선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기로 했는데 총 5조 4천억 달러를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뉴스가 났죠. 이런 공약들은 이제 미국 경제가 이미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2020년도에 시장 적자 규모가 3조 1천억 달러, 3배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연준이 적어도 향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돈을 찍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부양책을 쓴다는 얘기죠. 그 이제 프랑스 주재원의 나티시스 계열사인 본 넬슨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크리스 월리스 최고 투자관리자는 줌의 인터뷰에서 경제와 정책 위반자들의 손이 모두 묶여 있어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문신의 포악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자가 누구든 그 경기부양책 추가는 당연히 있는 거죠. 이 비트코인이 그 경기부양책 추가에 왜 혜택을 받냐면 연준에서 이 시장에 공급한 중선 3조 달러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고 이제 보통 알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 대비 63% 상승했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 S&P 500 지수는 9.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가 승자가 되든 그 경기부양책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월가의 대표적인 금융회사죠. 모건스탠리 그 수석 전략가 마이크 윌슨은 이번 선거의 승자가 누가 되든지 내년 1분기 안에는 경기를 계속해서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경기부양책이 추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 경기부양책이 실시되면 그 연준이 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외환과 암호화폐 분석해서 퀀텀 이코노믹스의 설립자 마티 그래스퍼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시장에선 이번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될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경기부양책에 관심이 있으면 어느 당이 집권하든 대규모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역시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려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번 연설에서 그 말씀드렸죠. 만약에 연방정부에서 경제에 수도달러 지출하지 않으면 전통적인 증권, 채권 시장에서 급격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시장 유동성이 고갈되면 연준에서 매일 매입한 자산 규모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양책은 사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굉장히 호재예요.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유동성 자원이 풍부해질수록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국내 거래가가 전일 1700만원 돌파한 이래 저번 주 금요일 상승세를 탔는데요. 이게 2018년 1월 20일 이후 2년 10개월 만이에요. 또 더군다나 업계에서 지난달에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발표했죠.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마저 그 자체 암호화폐 JPM 코인 이걸 상용한다는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암호화폐에 대한 대규모 채택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향후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굉장히 좋은 호재죠. 보통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렇게 네 개가 제일 좀 핫하죠. 이 JPM 코인 상용화가 되면 이 JP모건 쪽에서 이를 개발한다고 이제 계획을 내비쳤는데요. 10월 마지막 주부터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결제 솔루션에 JPM 코인을 이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인 암호화폐 전담 사업부인 오닉스를 벌써 신설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비트코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뉴스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제 일부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비트코인 관련주에 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 벌써 우리 기술 투자가 제일 빨리 움직였죠. 차트를 보시면 월봉에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딱 전 고점에 지금 막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지만 이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전달에 대량 거래를 시행을 했고 이 앞에 거래량을 싹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잡아먹었죠.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11월 8일 정도, 내일이 9일자인데 11월 초가 됐는데 벌써 거래량이 전달 거래량의 반을 돌파하고 있고요. 아주 좋은 모습이죠. 하고 있고, 그리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전고점까지 다 돌파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주봉에서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가격대가 6,400원대예요. 이 친구를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금은 전 변곡점을 돌파해놓은 상태입니다. 마냥 올라가지만은 않는다고 보면 이 친구가 아마 월요일날 슈팅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있지만 반드시 쫓아가서 하지 마시고요. 주봉이나 월봉에서 새로운 변곡점까지 도달할 때 이런 경우 월봉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좀 좋은데 아마 이 변곡점을 돌파할 거예요. 돌파하면 이 가격대가 어제 그 종가 4,720원이나 4,800원짜리까지 한번 슈팅했다가 돌아오는 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고온줄에서 사서 깨면 손절, 이게 제일 정확한 대응법 같고요. 주봉에서 혹시나 내일 붕 떴다가 떨어지더라도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린 한 4,000원대 이때까지 떨었다가 사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요. 일봉에서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쫓아가 사서 우에 무서 몰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요. 60분봉이나 30분봉을 봐도 보통 조정권에서 아주 짧게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붕 떴다 갔다 어떻게 시세를 져서 본출하더라도 30분봉에서 21선 근처는 반드시 조정권에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고, 밑에서 스윙 개념에서 밑에 사놓은 주식이 아니고 이런 데 사놓은 주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급하게 올라 쫓아갈 때 사실은 물리게 되니까 항상 단기 단타를 치고, 지금 뉴스에 좋은 뉴스가 나서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조정권, 눌림목에서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기술 투자는 저희 관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눌림목을 준다거나 여기 매수 타임이 올 때 저도 관심이 있고 살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 SCI 평가 정보인데,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우리들 기술 투자보다도 약간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황금선 돌파 시도 실패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실패했죠. 이렇게. 또 하나 토스하고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이 결렬되면서 한번 뚝 떨어져 가지고 시가가 마이너스 9%, 종가가 마이너스 5%에 마감했죠.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해놓고 돌아나가는 모습입니다.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번 주에 근육순에서 5주선을 이탈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주봉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잘 지켜주었고, 이 때문에 다음 주에 돌아와서 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고요. 아까 월봉이죠. 죄송합니다. 좀 안정적인 위치에 있고, 주봉에서도 전 저점인 이 주봉 이탈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5선 밑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새롭게 반등할 힘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보시면 언제냐면 이 저가가 5월 22일에 고가에 5월달에 고가. 아까 월봉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변곡점을 깨지 않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매물대가 좀 있는데 일봉에서 좀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 변곡점 이 점을 깨야 비로소 돌파합니다. 근데 지금 일봉에서 낮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얼마든지 상승의 여력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오실레이터가 살살 줄고 있습니다. 이게 팍 줄어서 쭉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몇 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황금선 안착도 해야 되고 하지만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유지될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하향으로 꺾일 뻔했지만 월봉에서 장기 추세가 꺾일 뻔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리들, 이 변곡점을 잘 지키고 돌아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고 이 자리만 지켜주면 이 친구는 추가로 쭉 상승이 보입니다. 이런 고점에서 물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괜찮아 보여요. 이게 간단하게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앞으로 흐름과 또 비트코인 관련주인 두 종목, 우리 기술 투자하고 SGI 평가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